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CIA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요원이 갑자기 조국을 버리고 한반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고 일본 정치권은 아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요원이 사라지기 직전 일본 정부의 극비 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서 안에는 전 세계가 70년 넘게 몰랐던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일본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동양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문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 작은 나라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월튼이라고 합니다. 제가 CIA 동부가 지부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죠.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도쿄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일본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CIA 요원이 출처 불명의 자료를 받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봉투를 열어봤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문서였는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체계적인 계획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면서 뒤로는 이런 증거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한국이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방해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이에요. 당연히 상부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료 요원 마이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런 자료는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한국 편 들다가 문제만 생긴다. 마이클의 차가운 경고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진실을 밝히는 게 한국 편 드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문서들의 내용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이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더 심각한 건 CIA 내부에서도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부서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죠. 월튼, 요즘 위에서 자네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더군. 조심하라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도 일본의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인데 언제부터 그게 위험한 행동이 되었던 걸까요?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만났던 그 일본인이 비밀리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는 나카무라 신니치라는 일본 기자였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죠. 월튼 씨,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도 그들과 협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거기서 직접 확인하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거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저를 쫓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의 규모부터 시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정장 차림의 한국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튼 씨,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 먼저 놀랐고 한국 정보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계획, 첨단 건물들, 그리고 완벽한 교통 시스템까지. 제가 미국에서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런 선진국이었다니.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오지로 영상을 봤는데 전혀 끊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고요. 며칠 후,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아직도 그 악몽이 생생합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져온 문서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복수나 증오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죠. 이런 성숙한 역사관을 가진 국민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저에게 미국 내부 회의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월튼 씨, 미국이 모르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저를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사기술들이 미국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 있었습니다. 드론 기술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연구원들의 열정과 실력도 대단했죠. 그들이 설명해주는 기술적 내용을 듣다 보니 제가 미국에서 접했던 정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이자 동북아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정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문서들이 현재 진행형의 문제였던 거죠. 일본은 과거의 만행을 은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미래 발전까지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동시에 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저를 한국에 매수된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제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졌습니다.
CIA에 침투한 한국 스파이, 반일 여성의 정체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도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로 우시면서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단다. 무슨 일이야? 쟤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기자도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집에 페인트가 뿌려지고 직장에서는 해고,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튼 씨, 우리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CIA에서도 동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거나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저를 매국노로 몰아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제가 당하는 이런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와 기자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와 함께 법적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시민 모금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월튼 씨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TRUTHWITHELIGABTH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서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죠. 며칠 후 한국군에서 저를 한미연합훈련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훈련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한국군의 실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미군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장비 운용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 조종사들의 실력이었어요. F-35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니 미군 조종사들보다 오히려 더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도 매우 현실적이고 체계적이었죠. 한국군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한국군 관계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직 보여드린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어요. 부산에서 진행된 해상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미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연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드디어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기자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지시 문서, 한국 군사기술방해 공작 문건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결정적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하겠다고 했죠. 한국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정말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본에서는 정치권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나카무라 기자가 도쿄대 교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죠. 일본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세력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APOLOGIGETOKOREA라는 해시태그가 일본 트위터에서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내면서 미국 내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극우 세력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고 재신변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모든 폭로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압박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준 시민들, 따뜻하게 지원해준 모든 분들을 생각하니 떠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CIA를 사직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가족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한일한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교류,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을 추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진실을 위한 용기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며 K-팝 콘서트도 관람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배웠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외국인조차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첨단 기술력을 갖춘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 보여줄 모습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